안녕하세요. 수학 스포일러 12번째 시간 수열의 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전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아니면은 부분분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부분분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쉽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또한 여러분들이 이 규칙만 잘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안 써놓은 게 이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이 합의 특징을 알아보는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내셔야 되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까지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합 공식부터 보면은, 자, 등차 수열은 자, 첫째 항을 A1,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한다면, 자,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2분의 n에다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다.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A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고, 등비 수열은, 자,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SN. 자,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R-1분의 A1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나 이제 똑같은 식입니다. R이 뭐 보통 1보다 작을 때 얘를 쓰고 R이 1보다 클 때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외워두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이 1인 경우에는 그냥 A1에다가 N을 곱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R이 1인 순간, 자, 이렇게 됩니다. 얘네 둘은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적인 합의 공식이 되겠고, 자,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전개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분의 d n제곱이다 라고 하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이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앞에가 2분의 d가 된다라는 것, 이것도 이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조금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거죠. 이렇게 쭉 가서 AN까지. 자, S의 n-1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첫째 항부터 해서 n-1번째 항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SN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AN이 궁금하다면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시게 되면 남는 게 AN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n이 1이면 여기에 0 돼버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n이 1일 때는 S1이 A1이 된다는 거죠. 뭐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S1은 A1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부분분수의 합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시그마 뭐 n은 1부터 k까지 뭐 이런 식으로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기본꼴 k의 k 플러스 1분의 1.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한다고 하면은 얘를 가지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쪼개주시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씩 대입하면서 없어지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런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생각하시면 a b분의 1 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어떤 분수 형태에 대해서 더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답률 86, 94, 92 이렇게 나왔고 7번 문제로 나와서 이때는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죠. 그럼 이 표현은 모든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A6이 2배의 S3 빼기 S2일 때 S10의 값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합의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2분의 첫째 항의 2배 2 곱하기 2 플러스 n-1d인데 10이니까 9d 이렇게 되고 항의 개수 10개니까 1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d가 얼마인지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그 d를 어디서 찾느냐? 여기에서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S3에서 S2를 빼게 되면 뭐가 남게 되냐면 A3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6이라는 것은 2배의 A3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A6은 A3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 주시면 되는 거냐면 3D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A3 그래서 A3이 3D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A3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D를 2번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뭐냐면 A1이다 라는 결론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1이 2라는 거니까 D가 2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은 2분의 10 곱하기 4 더하기 여기가 18이 되겠죠. 여기 22니까 2분의 10 곱하기 22 약분하시면 1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요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3점짜리 문제로 나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항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알아야 마지막 계산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학습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7번으로 출제가 됐고 그래서 3점짜리 문제입니다. 정답률 71, 89, 83. 자, 이번에는 뭐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런 말 없고 그냥 수열이다. 그랬을 때 A1이 마이너스 4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A13의 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 표현이 이제 낯선 친구가 있을 건데 이 표현 자체의 의미가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1부터 하나씩 넣어줄 건데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분수 형태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부분 분수예요. 자, 부분 분수 형태에 제가 일반화시켜서 생각한 거 a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좀 따로 생각해 보면 a의 k 플러스 1분의 1. 자, 얘를 한번 보시면 얘는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써보시면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k 분의 1 곱하기 a의 k 분의 1 빼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얘가 곱해져 있는 상태죠.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여기도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분의 1 빼기
a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1부터 차례대로 넣어 주실 건데, 자, 1 넣어 주시면 a 1분의 1, a 2분의 1. 이번엔 k에 2를 넣어 주시면 a 2분의 1, a 3분의 1. 쭉 가서 a 3 넣어 주시면 a 3분의 1 빼기 a 4분의 1 이렇게 되고, 쭉 가서 n-1을 넣어 주시면 a n-1분의 1 빼기 a n분의 1이 되고, 자, n을 넣어 주시게 되면 a n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둘이 더해지죠. 이렇게 둘이 더해지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집니다. 얘도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어가실 때 보시면은 처음에서 첫 번째 게 남았죠. 그러면 끝에서도 첫 번째 게 짝으로서 남게 된다. 요거를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13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난 여기 13이 나오려면 n에다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12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에 12를 대입하시면 a 1분의 1 빼기 a 13분의 1이 얼마가 되냐면 n에다가 12를 넣은 거니까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1분의 1이 a 1이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은 a의 13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통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2분의 요거는 3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얘가 a 13분의 1이다. 그래서 a 13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부분분수 요 형태를 기억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가 13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n에다가 13을 대입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처음 게 남고 끝에 게 남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게 남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게 남으면 끝에서도 두 번째 게 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세 번째가 나오면 끝에서도 첫 번째, 세 번째 대칭적으로 남게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률 50, 70, 63. 9월 달에는 이제 두 개의 문제가 나왔고, 아까 3점짜리 하나, 이번에 4점짜리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 등차 수열이다. 자, 그 다음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D가 자연수라는 거 요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정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뭐 실수인지 이런 것도 한번 다 따져 보셔야 되겠고, 자, 조건을 보시면 가조건에서 절대값의 AM이 절대값 AM 플러스 3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자, 그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시그마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떤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4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D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45 플러스 2D 쭉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D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값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을 비교하시면 얘가 당연히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여야 절대값으로서 똑같은 값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얘네 둘이 단순하게 둘이 똑같은 값일 수는 없는 거고, 부호가 반대면서 절대값이 같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m은 a m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자, 요거 자체를 이제 식을 표현해 주시면 마이너스 am이니까 마이너스 45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이렇게 될 거고, 자, am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5 플러스 m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5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d 마이너스 45 플러스 m 플러스 2d가 되죠. 자, 이항 해주시면 90은 자, m 플러스 2 d에다가 플러스 m 마이너스 1d가 되니까
결국 2m 플러스 1d가 되고 요 값이 90이 됩니다. 자,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고, 자, m도 자연수고 d도 자연수죠.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만족하는 d와 m의 값들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 상황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지는지 이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m, d 이렇게 있을 때, 자, m이 1이라고 한다면 2m 플러스 1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d의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곱해서 90 돼야 되니까 3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m이 2라고 한다면 2m 플러스 1은 5가 되는 거니까 d의 값은 18이 나옵니다. 자, 3이면 7이 돼서 9의 배수가 90의 약수가 아니니까 7이 자연수 d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자, 4가 되면은 9가 되면서 d는 10이다. 자, 5가 돼도 마찬가지 11이니까 안 되죠. 6이 되면 13 안 되고 7이 되면 15가 되네요. m이 7이라면은 15가 되니까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8일 때 안 되고 9일 때 안 되고 10일 때 안 되고 쭉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언제 될 거냐면은 m이 22일 때, 이때는 여기가 45가 되니까 d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렇게 이제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30이니까 마이너스 15, 30이니까 15 이렇게 더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양수가 더해질 거면 45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계속 양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값은 점점 커질 거고, 얘네 둘이 더한 것까지가 가장 작은 값일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100보다 큰 값이 되죠. 자, 그래서 d가 30일 때 가능하다. 그래서 30 하나 찾아주시면 되고, 자, 18일 때 보시면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18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8을 더하면 마이너스 9, 18 더하면 9 이렇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도 계속 커지니까 제일 작은 값은 여기가 됐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더하면 마이너스 36, 얘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81, 여전히 마이너스 100보다 크니까 d가 18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d가 10일 때 보시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6이어도 안 될 거고 2여도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둘이 더해주시면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m과 d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만족하는 d의 값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22학년도 수능 먼저 보겠습니다. 자, 21번에 출제된 만큼 정답률이 23, 54, 44로 상당히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조건 절대값 A1이 2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조건을 봤더니 절대값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AN의 절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BN이라는 수열로 대치해 본다면 B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2BN이 되는 거죠. 결국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쭉 표현해 보면 B1부터 B2 해서 어디까지 표현을 해볼 거냐면 B3, B4, 그 다음에 10번, 10까지 더하라고 됐으니까 쭉 가서 9번째, 10번째.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2, 4, 8, 16, 512, 102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A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12, 마이너스 102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A로 바꿔주시면 A2, A3, A4, A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1이 2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4인지 마이너스 4인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n이 1부터 10까지 합이 마이너스 14가 나오도록 결정을 해볼 겁니다. 자,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음수 중에 제일 큰 값을 음수로 하나 잡아주시고 나머지 것들을 쭉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니까 2 빼기 1에 첫째 항 2가 되고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2의 10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의 10제곱이 1024, 102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 검은색으로 박스 친 만큼 해주면. 그러면 나는 지금 마이너스 14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무언가는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를 한번 마이너스로 취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24 이렇게 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시 또 양수로 한번 처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부터 512까지 더한 게 1022였는데 2를 안 더해 줄 거니까 1020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024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1026이 되죠.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될 게 2를 하나 뺐을 뿐인데 이 차이는 4만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2가 두 번 빠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더하는 것에서 빠지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또 여긴 더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얼마를 더 찾아내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8을 더 빼줘야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냐면은 4가 된다는 거죠. 요 4를 마이너스 4로 바꿔버리는 순간 얘가 이제 마이너스 4로 바뀌고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해주는 순간 얘한테서는 4를 또 빼줘야 되니까 1016이 될 거고 얘한테서는 마이너스 4를 또 더해줄 거니까 마이너스 103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죠. A1과 A2, A10만 음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양수다 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A3, 8, 그 다음에 32, 128, 그 다음에 여기는 512 요것들은 다 양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다 써놨으면 이렇게 더하면 520 이렇게 더하면 160 자,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은 680이죠. 여기서 2를 빼줘야 되니까 678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쭉 나열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숫자가 더 줄어든다면 이걸 매번 해볼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숫자가 빠질 때 2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2가 빠졌을 때 마이너스 4가 되고 4가 빠졌을 때 마이너스 8이 되고 만약에 8이 빠진다면 마이너스 16만큼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눈치채시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답률이 58, 73, 65 이렇게 나왔고 자,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은 자, 가조건 보시면 A5 곱하기 A7을 곱하면 0보다 작다. 자, 그럼 아까도 했지만 등차 수열의 공차가 지금 3이니까 첫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어떤 값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A1보다는 A2가 A3이 이렇게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A5는 음수고
A7은 양수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6과 6 더하기 K는 1부터 6까지 A2K의 값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저는 요 시그마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일단 다 나열하고 봅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주시면 A7, A8, A9 해서 A12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얘가 6 더하기 자, 여기다 1부터 넣는 거니까 절대값 A2, A3, A4, 그 다음에 A6, A8, A10, A12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알게 된 게 A7이 양수니까 7번째 항보다 큰 항들은 다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양수예요. 이건 양수. 자, 그 다음 오른쪽에서도 얘네들은 다 양수가 됩니다. A8, A10, A12 이런 것들은. 그래서 8, 12, 10 사라집니다. 양쪽이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게 뭐냐면 A2, A4, A6인데 A2랑 A4는 음수가 될 거예요. A5가 음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건 얘밖에 결정을 못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6이 첫 번째 양수일 때를 하나 풀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A6이 음수일 때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럼 A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얘는 그냥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식을 다시 써보면 A7, A9, A11은 6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플러스 A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은 뭔지 모르고 공차만 3인 걸 아는 상황이니까 그걸 다 표현을 해주시면 이제 얘는 6D죠? 그러면 A1에다가 18 얘는 8D니까 24 얘는 10D니까 30 자, 얘는 6 마이너스 A1에다가 D 그 다음 마이너스 A1에다가 3D니까 18이 되죠. 3D니까 9가 되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 3이죠. 3. 그 다음에 A6은 첫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주시면 5D니까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A1이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숫자들 쭉 계산하시면 요거 이항하면은 4A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면은 42 72고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72 플러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15 그러면은 요렇게 둘이 더해주시면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9 그러면은 마이너스 63이 4A1이 됩니다. 그래서 A1이 마이너스 4분의 6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A6이 여섯 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지 확인하시면 자, 첫째 항에다가 5D를 더하는 거죠. 15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63에다가 플러스 15를 해주시면 음수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A6이 0보다 크거나 같아가지고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자, 이제 A6이 0보다 작을 때를 보시면 A6이 0보다 작아지면 이제 차이가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1 빼기 15가 됩니다. 여기도 그대로 살리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6A1이 되고 마이너스 70이 그대로 넘어오시고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1 그러면은 여기가 93이니까
6A1이 마이너스 93, A1은 마이너스 2분의 3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플러스 15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A6은 A1 플러스 15를 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음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여기 나왔고, 이제 문제에서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0은 A1에다가 27 더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1 플러스 2분의 54, 그래서 2분의 23,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구한 다음에 이 상태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맞는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작업,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절대값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률 72, 90, 85 3점짜리로 나오니까 정답률이 금세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3점짜리 문제로 나오면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겠고 4점짜리도 일단 이런 것들 이제 규칙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니까 시도는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SN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sk 빼기 ak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자체가 sn이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s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직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하지 않았지만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쭉 나열을 해야 될 거고, 자, 이거 먼저 보시면, 자, 얘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쭉 더하자라는 거니까 이거 자체의 의미가 S1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쭉 나열해 보다 보면 앞에 거를 S1, S2 해서 S9, S10 빼기 S10, 그러니까 S10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9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SN이라는 것을 봤더니 분수꼴이고, 그러면 부분수꼴이니까 부분분수 떠올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래서 S1은 1 빼기 2분의 1, S2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S3은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쭉 가서 9를 넣어주시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처음에 맨 앞에 게 남았죠? 그러면 맨 마지막 게 남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칭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 빼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9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풀었던 이 7번 문제를 잘 학습했다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제 3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4점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들, 지금 문제에서 풀어냈던 과정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올해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습 잘 해보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